살다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에 자주 마주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면 참 이게 일하기 위해서 먹고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다이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좀 즐겁자고 즐기기 위해서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다이빙을 시작했는데 결국 다이빙 장비들을 사고 챙기다 보면은 이게 또 부담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진정한 자유로움, 정말 마스크와 스노클 하나만 달랑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노핀 다이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이 노핀 다이빙은 사실 제대로만 할 줄 알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핀 다이빙, 그러니까 우리 주로 바이핀을 쓰죠, 롱핀. 그 핀 다이빙보다 훨씬 편하고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그 다이나믹 apnea 세계 기록이 노핀 기록이 바이핀 기록보다 길어요. 제 기억에 노핀 기록 230, 40m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바이핀 기록은 거기에서 한 20m, 15m 정도 부족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노핀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하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핀 다이빙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영을 배우세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영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개인 교습을 신청해서 딱 그냥 한 달, 많이 오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한 달 동안 평영만 배우세요. 다른 영법 필요 없습니다. 길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는 교습을 안 한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마리나한테 말씀하셔서 그 트레이닝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평영만 할 줄 알면은 뭐 잘할 필요도 없어요. 잘 배울 필요도 없고 대충만 배우면 돼요. 대충 평영만 할 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일 그냥 수영장 등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세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뭐가 중요하냐? 평영을 무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시면 돼요. 뭐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거나 뭐 오늘은 뭐 몇십 바퀴를 돌아야지라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수영장 도착한 다음에 그냥 끝날 때 다시 집에 갈 때까지 한 번도 발을 땅에 딛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노핀도 결국은 다이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릴렉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몸에 힘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노핀 할 줄 아시거나 조금 배우신 분들 중에 노핀 다이빙을 하면은 너무 힘들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몸이 긴장해 있거나 굉장히 쓸데없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셔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 평형을 무한대로 하는 것처럼 정말 온몸의 체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하시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빠지고도 그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다이빙을 하시거나 즐기실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게 결국은 안전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배를 타고 다이빙을 갔다 조난을 당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육지까지 다시 수영을 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물에서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버텨야 돼요. 여기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된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프리다이빙 시작할 때 수영은 못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반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처음 프리다이빙을 시작할 때는 수영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다이빙이 일정 경지 이상 올라가려면 수영 잘 하셔야 돼요.
수영 잘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높이 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추진력을 얻는 것은 상체에서부터 70%, 하체로부터 30%의 비율로 추진력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등 근육, 그리고 전완, 팔뚝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 근육과 팔뚝 운동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나이대 30 넘으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여자분들 운동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일 좋은 운동은 제가 생각하기에 턱걸이에요. 턱걸이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냥 턱걸이를 정말 꾸준히, 하나도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한 개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꾸준히 짬짬이 턱걸이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부상을 당할 위험도 적고요. 그리고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등, 그 다음에 팔까지도 다 한 번에 운동이 돼요. 가끔 이제 높인 팔 동작을 할 때 물속에서 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팔 동작을 이렇게 할 때 허리가 이렇게 같이 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손목이 많이 꺾인다거나. 심지어 세계대회 영상을 봐도 그런 이제 잘못된 자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는 등에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등 근육이 없기 때문에 온몸의 힘을 사용해서 추진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자세가 무너진 건데, 이런 자세는 물의 저항을 많이 받는 되게 비효율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등 운동 열심히 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초보자분들이 높이 다이빙을 처음 하시게 되면은 제일 난감해 하시는 게 이퀄라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킥을 하고 내려갈 때야 그냥 킥하면서 이퀄라이징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에서 추진력의 대부분을 얻는 높이인데 그 팔을 이퀄라이징 할 때 쓰게 되면은 자세가 무너져 버린다던가, 그러니까 바다는 수영장보다 부력이 훨씬 높아서 아무리 발을 차고 이퀄라이징 하는 동안, 아무리 내려가도 이퀄라이징 하는 동안에 다시 떠올라 버리고 다시 내려가려고 하고 떠올라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잠수하기가 되게 어렵거나 자세가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평형을 꾸준히 오래 하셔서 효율적인 다리 동작, 그리고 다리로부터 얻는 추진력, 여기에 익숙해지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 팁만 기억하셔도 높이 다이빙은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정말 주구장창 무한대로 평형만 계속 지쳐 죽을 때까지 평형만 계속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턱걸이 계속 하는 거, 요 두 개만 되면은 나머지 디테일은 조금 다르지만 뭐 결국은 이제 여러분은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1시간이 뭐야? 5분만 배워도 높이 다이빙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사실 평형을 물에 들어가서 옆으로 하면은 다이나믹 apnea가 되는 거고, 평형을 직각으로 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게 높이 다이빙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 원리, 사용하는 근육들은 대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프리다이빙 관련된 스킬이나 요령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어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몸에 체득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 감을 잡아야 돼요. 이론만으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꾸준히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당장 수영장부터 등록하셔서, 그러니까 5m 풀, 10m 풀, 뭐 15, 뭐 K26 다 좋지만 당장 동네 수영장부터 등록하셔서 매일매일 짬날 때마다 수영 꾸준히 하시고 턱걸이 자주자주 하시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뭐 굳이 헬스클럽까지 등록할 필요 없어요. 퇴근하다가 동네 놀이터에 들러가지고 턱걸이 한두 개 하고 들어가고 몇 개 하고 들어가고,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피러 나갈 때마다 턱걸이 몇 개 하고 들어가고, 저도 옛날에 한창 운동할 때는 담배 한 대 필 때마다 턱걸이 20개씩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갑을 핀다 그러면은 하루에 턱걸이를 400개씩 하는 거잖아요. 그 정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턱걸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